근데 그런 북한이 한때 되게 잘 나갔잖아요. 80년대까지. 근데 90년대라고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에 하나씩 무너져갖고 고난의 행군까지 갔잖아요. 근데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부 사람들이 아니 고난의 행군까지 하면서 왜 북한은 멸망하지 않는 거지? 라는 의견이 있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네, 동유럽 한때 진짜 6, 70, 80년대까지 잘 나가던 사회주의 국가들이 다 하나같이 무너질 때 북은 그래도 끝까지 사회주의를 거소했고 지금도 사회주의 완전 승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 가독이 단계다라고 말하고 있죠. 그 속에서는 뭐 권한의 행군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서 당연히 그것은 뭐 일심단결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. 걸리겠죠. 그래서 그런 정치적인 수로는 제가 별로 쓰고 싶지는 않고요.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그냥 그 북적인민들의 왜 그렇게밖에 자기 목숨만큼 나라를 사랑했을까라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. 북의 역사를 보면 해방 후에 이제 그 역사 어떻게 왔는지 그것을 보면 아 그래서 북은 결코 멸망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제일 먼저 해방을 됐을 때 우리 민족의 역사는 어천년 역사라고 하죠. 근데 그 어천년이라는 거는 농업의 역사 아닙니까? 농민의 역사. 농업 국가였잖아요. 그래서 많은 70%가 농업이었는데요. 그 농민들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당신들 제일 소원이 뭐냐 하고 해방됐을 때 물어보니까 나는 제발 내 땅에서 한번 내 땅을 주고도 한번 가져보고 싶다. 이게 농민들의 소원이었어요. 대대로 모슴살이 했으니까. 그래서 나라의 첫 법령으로 토지개혁 법령을 발표합니다. 그래서 단 20일 동안에 100만 300정도인가 그거를 많은 땅을 일제 친일 잔재들과 그런 데서 땅을 빼앗아서 모순들과 서작인들 땅 없는 사람들에게 무상으로 무료 공급을 하게 되죠. 그때 그 땅에서 46년도 3월에 법령이 발표되는데 그때 가을에 제일 먼저 선고를 뗀 게 김재원 농민일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 그 농민이 자기가 처음으로 내 땅에서 농사지은 쌀을 달구지 몇 개 달구지에 쌀을 싣고 평양으로 찾아갑니다. 가서 내 땅에서 내 손으로 지은 쌀로 딱 한 끼라도 좀 밥 좀 해두시라 하는데 글쎄 그걸 다 받습니다. 받아서 그 첫 올라온 그 쌀 가지고 북에서 제일 처음으로 김일성 종합대학과 혁명 유자녀 학원을 세우게 됩니다. 제일 먼저 세운 게 김일성 종합대학이 그래서 세워진 겁니다. 농민들이 지은 쌀. 그리고 그게 또 한 여성분이 또 밀과 감자 자기가 농사짐을 올라와가지고 하는 말이 난 작년까지 정년이라는 말을 들었다. 그렇게 살았다. 근데 나는 이 땅의 주인이 됐다. 내 땅을 가지고 내 집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. 이런 말을 합니다. 언젠가 김일성 주석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토지개혁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. 그 정도로. 근데 그 5년간의 그 토지개혁해서 모슴살이 대대로 모슴살이 사람값 대 먹가던 사람들이 5년 동안 정말 세상에 사람으로 주인으로 자기 나라를 가지고 살게 됐던 거죠. 그랬다가 우리 민족의 비극이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농민과 노동자, 그 농민의 자식들이 다 군대 나갔는데 그분들은 사회주의 지키자 아니었어요. 그때 사회주의가 뭔지 몰랐잖아요. 전제하지도 않았고 북에. 그 사람들은 나는 다시는 모순이 되고 싶지 않아. 난 꼭 주인으로 지금처럼 주인이 지위를 난 꼭 가지고 싶어. 이게 그 사람들의 소원이었어요. 그래서 목숨 걸고 전투를 했던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그 존엄복귀나 뭐 사회주의 건설 쭉 일어나지만 그 과정에 우리가 또 고난의 행군을 겪잖아요. 고난의 행군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었다라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서도 왜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이 없이 굶어 죽으면서도 그 나라를 지켰을까 하잖아요. 북쪽 사람들은 30년 동안 사회주의가 뭔지를 맛봤습니다. 그때. 전쟁 끝난 다음에 아 사회주의는 이렇게 누구나 뭐 평등하게 학교 가면 공짜로 대학까지 공부해주고 결혼하면 집을 주고 애 낳으면 타가서 국가가 키워주고 동네마다의 밥공장을 만들어서 눈에 직장 다니니까 힘드니까 여자들 밥공장에서 밥이나 국수나 가지고 가서 밥 집에서 먹어라 이렇게 막 해주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아 사회주의가 이렇게 나는 이걸 지키고 싶다. 그래서 권한의 행위 때는 사회주의 지키자였어요.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.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죠. 그래서 그 북에 처음부터 벌어졌던 그 북의 역사를 보면 그 사람들은 그 처음 해방돼서 토지교에서 주인 됐던 거 사회주의에서 받았던 그 여운 그걸 죽어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북은
무너지지 않겠죠. 네, 그런 생각합니다. 그 들어보면은 그 남한에서도 이런 사회주의 잠깐 맛을 봤었는데 코로나 시기 때 기본소득 달콤했었잖아요. 네, 달콤했었고 제가 그 이재명 그 대표가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그 이런 복지 정책을 많이 펼쳤거든요. 그래서 뭐 등록금 혜택이라든지 등록금 뭐 이자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청년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. 아 이게 그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나라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뭔가 대한민국이 좋아지고 사랑스러워지고 막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아마 북한에서는 30년 동안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그런 고난 행군 때 이렇게 이겨내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또 일부에서는 북한은 계속 굶어 죽고 있다. 네. 그래서 북한은 아사 상태다.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북의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? 참 슬픈 게 뭐냐면 아직까지도 언론에서는 북이 정치적으로 붕괴가 되면 혼란스러워지면 미국과 한국이 그걸 대처할 준비를 벌써 해야 된다. 이런 언론이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어려서부터 듣지 않았나요? 북은 몇 년 후에 붕괴될 거야, 무너질 거야. 이거 자장가처럼 아마 들었을 것 같고요. 우리가 2020년 코로나가 2020년이죠. 20년 1월달에 북이 국경을 봉쇄합니다. 저중간에 국경을 철도를 막습니다. 그랬다가 2022년 1월달에 첫 기차가 개통이 돼요. 그때 북에서 식량을 아무래도 100% 작업 자정 못합니다. 식량, 비료 이런 것도 다 수입했었어요. 예전에는 북은 비료가 전적으로 수입에 의탁했던 나라입니다. 옛날에. 근데 그 북에서 기차를 이제 연다라고 하니까 벌써 단동에 있는 그 전문 북에다가 식량을 좀 이렇게 거래하던 회사들이 한 4-5개 회사들이 야 기차를 연대해가지고 엄청나게 창고에다가 식량을 쌓아놨어요. 근데 북에서 기차가 나왔는데 식량을 하나도 안 가져가고 건설자재만 가져갔습니다. 그래서 그 식량을 모았던 회사들이 쫄딱 망해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다고 이런 게 하소연이 또 들어오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도 기차는 아마 육로나 이런 건 많이 개통이 안 됐지만 기차는 계속 드나들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현재는 기차에 건설 자재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. 백화점들에 전시될 상품들, 생활 필수품들 이런 백화점 상품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그거 보면 식량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3년 넘게 국경을 봉쇄해뒀어도 아직까지 식량은 굶을 만큼의 힘든 상황이 아니라는 건 아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? 그러면 왜 북이 어떻게 돼서 식량을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나 어떻게 됐나 이런 생각을 할 거잖아요. 여러분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짓는다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? 기초가 가장 든든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래야 어떤 강풍이 불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할 거잖아요. 기초가 약하면 아무리 화려하고 우아한 아파트를 지어도 순간에 무너질 거 아닙니까? 저마저마하고. 그래서 기초가 든든하게 해야 되는데 북엔 아마 처음에도 말했지만 자력 경제라는 게 가장 큰 운을 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어요. 우리 여러분들 생각할 때 혹시 탄소 하나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? 북은 식량도 많이 수입을 했었고 그다음에 비료는 전적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데 의탁을 했었고 이렇게 하다가 경제 제재 막 받고 이러면서 돈은 이렇게 힘들어서 그다음 자력 경제로 많이 들어갔죠. 그래가지고 고난의 행군 때 허리띠를 저으면서도 성군 정치로 군사를 하면서도 자력 경제를 내세웠는데요. 예를 들어서 탄소 하나다 하게 되면 탄소 하나가 석탄을 떼면 연기를 뿜잖아. 연기가 올라가잖아요. 그 연기 기체를 액체화해가지고 거기서 분리를 해서 거기서 석유, 뭐 비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나온다고 합니다. 원래 석탄하면 세계의 환경국에서 오염이라고 해서 많이 환경보호단체들에서 많이 우려했던 이런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액체화해서 탄소 하나로 써먹으니까 하늘에서 진짜 석유, 특히 항공유 같은 게 막 뚝뚝 떨어지고 비닐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. 그래서 몇 년 전에 북에서 뭐 500대인가요? 비행기가 뭐 순간에 뭐 황 떴다 뭐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죠. 그때
기름 한 방울 없는 나라에서 저거 어떻게 비행기가 뜨지? 이런 생각도 했을 건데 항공유 같은 거는 뭐 꽝꽝 나온다고 합니다. 그 탄소 하나를 해가지고 그리고 비료도 주체 비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탄소 하나에서 비료를 해서 완전히 이제는 비료를 수입을 안 한대요. 비료가 완성되고 그다음에 식량 또 식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밀 이모작을 완성을 했습니다. 북에서 밀 이모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뉴스에서 봤을 거예요. 뉴스 보게 되면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주민들한테 밀을 주식으로 바꿀 때에 대한 이런 교양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안내 광고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봤을 겁니다. 그래서 밀 가지고 우리가 쌀처럼 대용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많이 했죠. 지금 우리 여러분들 항상 북에 대한 유튜브나 뭐 볼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죠? 아파트 건설 아닙니까? 그렇죠. 막 우죽죽 올라가잖아요. 화성 지역에 얼마 전에 화성 지역에 1년 동안에 1만 세대를 계획했는데 시간이 남았는지 1만 2천 세대를 또 했다네요. 그리고 뭐 지금 뭐 송화거리요 뭐요 각 곳에 막 하는데 솔직히 건설이라는 거는 국력의 종합체가 아닙니까? 건설은 중공업, 경공업, 뭐 농업 이 모든 게 종합체라고 바라볼 수 있겠죠. 근데 건설하려면 먹어야 일을 하겠죠. 노동자를 굶겨가지고 일을 할까요? 그리고 중공업이 전반되지 못하고 경공업이 따라서지 못하면 그런 정말 1년에도 몇만 세대씩 올라서는 거 할 수가 없겠죠. 세계에서는 지금 탄소 배출을 줄이자고 막 계속 하는데 이 탄소를 갖고 뭐 석유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를 만든다는 게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웠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그 오늘 방송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네네. 그러면 재밌게 볼 때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저희 그 앞으로도 평화 와이파이 일주일에 한 번씩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통일시대 TV를 통해서 여러분을 찾아갈 테니까 방송이 좋으셨다면은 구독,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SNS를 통해서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러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